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분리 투하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천룡. 네. 이건 어떤 미사일인가요? 그러니까 천룡이란 명칭은 이건 국과연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프로젝트명으로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들이 부서에 따라서 명칭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부르는 건 보통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공지2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국가연은 이제 탐색 개발 체계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천룡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혹은 공대지 유도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그 비행 시험이 어떤 비행 시험이었던? 지금 천룡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탐색 개발을 해왔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산 무기 만드는 과정이 한 두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건 탐색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로서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걸 먼저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체계 개발이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천룡 같은 경우에는 체계 개발 단계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FA-50에서 쓰는 무장은 아니에요. KF-21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건 날짜도 좀 의미심장해요. 6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과도 좀 매칭이 되죠. 북한이 어쩌면 이제 약간 경고성 메시지도 있고, F-50에서 투하해서 활공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까지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분석으로 해봤을 때는 천룡 미사일의 형상이, 그러니까 외형이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엔진이 지금은 없어요. 엔진도 없고 앞에 여러 가지 센서도 없어요. 그리고 FA-50은 지금 천룡이 예상되는 무게가 1톤이 좀 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FA-50은 1톤 미만의 무장만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마 이제 이 천룡 지금 시험 발사한 거에는 그 1톤 미만으로 무게를 맞춰서 그 연료도 안 들어가 있고 엔진도 작동 안 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자동 목표 획득 장치도 없어요. 다만 이제 계측 장비만 아마 단 것 같아요. 1톤 미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투하해서 이제 활공하는 것까지 봤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 장착해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아주 이제 첫 번째 단추를 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사실 FA 펜터급으로 했었고, 네. 요번에는 FA-50, 네.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KF-21. 네. 네, 이렇게 지금 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에서 이제 탐색 개발 과정으로 한번 해본 거고, 지금은 체계 개발 단계에서 이제 카이에 일종의 용역을 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 전투기에 달아서 사용되는 무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공기 역학적인 측면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에 용역을 줘서 FA-50에서 이제 이 천룡과 관련된 테스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KF-21이 장착을 하려면 이후에 아마 과정은 아마 KF-20에서 직접 투하해서 활공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엔진을 장착해서 실제로 비행을 시켜보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서해라든가 동해, 대부분 다 서해에서 하는데, 왜냐면 서해에 이제 국가연에서 이런 날아가는 미사일을 이제 추적하고 뭐 관측하는 이런 장비들이 그 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천룡이 추정되기로는 사거리가 이제 500km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닥에서 막 뺑뺑뺑뺑뺑 계속 돌 겁니다. 한 500km 가까이 이상을 돈 다음에 이제 뭐 낙하하는 그런 거를 아마 해볼 것 같아요. 초반에 얘기하실 때 요번에는 엔진도 없고 네. 오로지 계측 기계만 있고, 네. 이게 무게를 맞추기 위한. 그렇죠.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뭘 넣었을 거예요 아마.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F50은 2000파운드급 무장, 그러니까 1톤 미만의 무장만 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통 잘 보시면 마크 81을 이렇게 세 발씩 달고, 그러니까 그게 한 최대 무장 장착 능력이에요. 예, 반면에 이제 KF21은 한 거의 2톤급 무장을 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무장 장착점에 천룡을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럼 한 2개 정도를 실을 수 있나요? 2발 최대 아마 4발까지 장착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KF11의 이제 임무 프로파일을 봤을 때 연료 탱크를 2개를 달거든요. 그걸 빼면 4발까지 달 수도 있죠. 그러면 천룡을 탑재하기 위해서 네. KF21도 기존의 거와 천룡을 달기 위한 모델이 좀 달라질까요? 아마 지금 양산되고 있는 건 KF21 블록 1인데 얘는 이제 공중전용이에요. 공대지나 공대함 이런 걸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하려는 건 천룡을 적용하려는 건 KF21 블록 2 다목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대지, 공대함, 그다음에 이제 정찰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공대공은 기본이고 거기에 아마 이제 천룡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이번 비행 실험이 어쨌든 성공을 한 거죠? 네. 이 성공으로 얻어지는 뭐 유의미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우러스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도 타우러스가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을 통해 들여온 겁니다. 한 200발 넘게 들여왔는데 천룡하고 타우러스하고 비교했을 때 천룡의 강점이 뭐냐? 타우러스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많이 안 알려진. 첫 번째가 타우러스 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되기 전에 연료를 넣어요. 그러니까 타우러스가 이제 미사일이긴 한데 이것도 비행체죠. 순항 미사일인데 그래서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 쏘기 전에 연료를 이제 넣고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죠. 그때 쓰기 전에 연료를 넣어줘. 이것도 시간도 잡아먹는데. 근데 천룡은 연료를 내장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미리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타우러스가 이제 트라이텍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개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많이 쓰는 GPS, 이제 관성항법 장비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미국에서 털콤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타우러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고도로 그 지형 추적 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 비행 경로를 디지털 지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저, 높낮이를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건물이나 뭐 지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가다가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뭐 비행경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점이 되는 건물을 사진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얘가 여기서 꺾어져야 되네 이걸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목표물에 대한 또 이미지도 넣어줘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방식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사전에 미사일에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많아야 되니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천룡도 사실 지금 2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마 이제 타우러스랑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가 추정키로는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들은 기본적으로는 트라이텍 같이 복잡한 방식을 안 써요. 대신에 미사일을 스텔스화 시킵니다. 네, 미사일에 스텔스 기능을 집어넣어요. 지금 천룡을 잘 보시면 타우루스보다 저피탐, 이 스텔스 기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복잡한 유도 방식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 목표 추적 장치 하나하고 GPS나 INS를 쓰는데 이제 GPS가 교란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타우러스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 독일이나 스페인이 쓰는 거하고 달라요. 군용 GPS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서 만든 미군용 GPS를 장착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GPS 교란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룡에 그걸 쓰면 나중에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GPS 제밍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항법 장비를 달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외형이 스텔스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한 유도 방식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이제 북한의 레이더들이 좋은 게 없으니까 그냥 쑥 가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표적 정보만 미사일에 입력하면 알아서 가는 방식으로. 우리 국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세계랑 견줄 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이제 뭐 완전히 다 개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이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미사일 수준은 된다. 비슷한 동급 미사일 수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강점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강화 콘크리트 한 8, 9m 정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벙커 버스터 기능도 아마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제 뭐 타우러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는 스톰 섀도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벙커 버스터 기능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용되는 탄두가 약간 다목적 탄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지하에 있는 시설물도 때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지상에 있는 목표물 같은 경우에 굳이 벙커 버스터 기능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적정 고도에서 그냥 펑 터지는 거야. 파편 효과로 피해를 주는 그런 다기능 일종의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룡도 비슷한 탄두를 사용할 걸로 좀 생각이 되죠. 우리가 언제 정도 좀 선용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체계 개발 단계 가운데서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이제 목표는 그겁니다. 아마 28년 이후에 이제 KFC 블록 2와 장착을 하는 거. 왜냐면 KFC 블록 2가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KF-21의 진정한 독침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천룡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 천룡 개발 자체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국산 전투기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공군에 사용 중인 해외 전투기에다가 천룡을 이걸 하려면 그 전투기 제작사의 이제 체계 통합과 관련된 미사일 통합 관련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해당 전투기를 만든 나라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 KF-11이라는 국산 전투기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강점이죠. 그리고 이제 수출의 시장에 나갔을 때도 사실 지금 이제 라팔이나 경쟁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프랑스 라팔은 이제 스칼프 이지, 뭐 영국에서는 스톰 섀도우 그러는데 우리는 스칼프 이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유로파이터도 우리는 스톰 섀도우도 있고 타우루스도 있어. 그래서 최근에 지금 독일 유로파이터 타이푼들이 이제 타우루스 장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유로파이터나 라팔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도 KF-11만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있어. 그럼 이제 수출 시장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천룡은 KF-21의 독침 무기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